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시댁이랑 연 끊고 산 지 2년째인 한 아이의 엄마이자 30대 주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 기혼자분들은 아마 살면서 한 번쯤 시댁과의 갈등이나 남편과의 갈등을 한번 겪어보셨겠죠? 물론 평탄하게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대한민국에 갈등 없이 사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개중에는 가족끼리 더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조언을 들어보면 차라리 연을 끊고 사는 게 좋다고들 하죠. 저는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연을 끊을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때그때 견디고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 또 주변 친구들 말 들어봐도 어느 정도 갈등을 겪고 살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라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 무조건 참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댁과 인연을 끊은 이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 계세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홀 시어머니라고 해서 결혼을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인 효자도 아니었어요. 아들 역할 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었지만요. 남편 위로 신우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지만 형편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예전부터 식당을 운영하셨고 나이 드신 지금도 학교 앞에서 작지만 내실 있는 분식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나와 우애가 아주 좋은 남매지간은 아니었어요. 눈치를 본달까요? 딱히 맞서주도 않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왜 그리 누나를 어려워해? 보통 여동생은 오빠가 예뻐하고 누나는 남동생을 챙겨주고 사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네 보면 누나도 당신한테 함부로 하고 당신도 누나랑 정이 없어 보여. 어릴 때부터 누나랑 별로 안 친했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누나가 나 많이 부려먹고 때리고 했지. 그다지 잘해준 기억이 없어. 어머, 정말? 근데 결혼 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동생처럼 나한테 남동생을 그렇게 아끼는 척을 하신 거야? 나는 그거 보고 당신 누나랑 당신이랑 진짜 둘도 없는 남매 사이인 줄 알았잖아? 글쎄,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나는 누나한테 하도 맺힌 게 많아서 그런가. 커서도 그다지 정이 없어. 그냥 가족이니 보고 사는 거지 뭐. 당신네 친정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남편은 머쓱해하며 말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은 가족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오라고 하면 투덜거리면서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편 집은 우리 친정 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친정은 딸만 셋에 굉장히 북적북적한 분위기예요. 다들 시집가서 떨어져 살지만 연락도 자주 하고 서로 잘 챙겨주며 삽니다. 다들 모여도 불편함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 챙겨주고 부담되는 일은 아예 벌리지도 않아요. 저희 친정이 제사 같은 게 아예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명절에는 거의 가족여행을 가거나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도 제사를 지냅니다. 식구도 많이 없는데 시누이 가족들이 온다는 이유로 음식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번 할 때 잔치 음식처럼 해서 다 싸서 보냅니다. 너희는 둘뿐이라 먹을 사람 없으니까 안 싸줘도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싸주시는데 말입니다. 우리 시누이는 자기 친정,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집과 정말 5분 거리에 붙어 삽니다. 아파트 앞 뒷동으로 보고 살면서 자주 들락거리며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도 다 얻어먹고 삽니다. 저도 시댁에서 멀리 살진 않았는데 친정은 전주이고 언니와 동생은 모두 전주에 살아요.
그러니 자연스레 친정보다는 시댁을 볼 일이 많긴 했습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왜 결혼 전에는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다가 결혼하고 나서 오라가라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어머니나 누나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며느리 들이니까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왜 결혼하고 나서 효자 되는 사람들도 있다잖아. 이번 주에는 누나 생일이라고 같이 저녁 먹자는데 싫다 그랬다가 한 소리 들었거든? 내가 이러면 당신도 시가 식구들 생일 안 챙긴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한 소리 했어. 그럼 누나네는 내 생일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느냐고 그랬지.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가서 식사하고 축하해드리면 되는 거지. 그건 당신이 너무 예민했다. 내가 간다고 따로 말씀드릴게. 아니, 그러지 마. 우리 엄마랑 누나야말로 당신이 자꾸 그렇게 하면 버릇 잘못 들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당신은 따라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세트니까 같이 움직여야지. 안 그래? 남편은 결혼 후 갑자기 효자 노릇을 바라는 시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혹 남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슬플 때가 많았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했을 때 제 나이가 29이었고 남편은 34이었는데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남편을 봤을 때 참 교육도 잘 받고 좋은 집에서 잘 큰 듯한 사람 같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알고 보면 엄마의 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엄하게 공부만 시키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적 잘 나오면 그나마 한 번씩 잘해주고 칭찬해줘서 죽자고 공부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벌 좋고 직장도 좋고 보기엔 성공한 사람 같지만 내면에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쓰러워서 제가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살림하는 거, 요리하는 걸 무척 좋아해서 남편을 잘 챙겨 먹이는 게 제 낙이었는데요. 외식하는 것보단 집밥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직 초보주부라 요리 솜씨가 뛰어난 게 아니었는데도 남편은 제가 해주는 음식에 매번 감탄해주면서 너무 좋아했더랬죠.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온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숙취가 있을 것 같아서 북엇국에 무나물과 계란 프라이, 감자조림 같은 밑반찬 몇 개만 해서 아침을 차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식탁에 앉아서 몇 술 국을 뜨더니만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나 이렇게 결혼하고 호강해도 되는 거야? 나 결혼 전에는 술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잔소리만 잔뜩 듣고 밥도 못 얻어먹고 출근했었거든. 원래 아침은 내가 알아서 우유 한 잔만 마시고 가는 게 다였는데 술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랑 누나가 구박만 해서 출근길에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속 달래고 갔었거든. 그런데 술 먹고 잘한 것도 없는 내가 이런 밥상을 받아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여보.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는데 아들 아침밥도 안 챙겨주신다는 말이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몰라? 어머니가 식당 때문에 바쁘시니까 더 못 챙겨주시는 거지 뭐. 아무튼 아침밥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육첩 반상을 차린 것도 아니고 있는 반찬에 북엇국 하나 끓여놓은 건데 너무 황송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잘 챙겨주고 싶어서 저도 노력했습니다. 둘이 결혼하며 제가 남편 회사 쪽으로 사는 곳을 옮기다 보니 그 당시는 잠시 외벌이였는데요. 나중에 맞벌이 하더라도 밥은 꼭 제가 챙겨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제가 챙겨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제가 빨래를 해서 옷 정리해 놓는 것도 고맙다고 하고 늘 같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은 신혼 때 많이들 싸운다던데
저는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시댁에 가는 걸 불편해했고, 가더라도 남편은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서 그저 말이 없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제가 남편 대변인 수준으로 말을 했었죠.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 가족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보니 이 가족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시누이가 성격이 시어머니랑 똑같이 센 편이라 남편이 참고 넘어가는 게 많고, 아마 자라면서 누나 때문에 치이거나 희생하는 일이 많았겠구나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와는 결혼 초반부터 저와 남편이 본인들 뜻대로 움직여주고 시댁에만 잘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집온 며느리는 출가 외인으로 시댁에 잘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초반에 제가 어머니와 시누이 가족들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형님네 식구들도 다 같이 불러서 대접할게요. 결혼해서 처음 식사하는 자리이니 시누이네 가족들도 다 부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시누이도 하나뿐인데 네가 비위도 맞춰주고 수그리는 듯 아래 동생처럼 잘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우애도 좋고 사이도 좋은 거다. 내 주변에 며느리 들인 집안 보니까 며느리가 못되게 굴어서 형제지간 사이 갈라진 집도 많아. 너는 그러지 말어.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니 명심해라. 이런 말씀 하시길래 저는 순간 황당한 나머지 그냥 헛웃음만 나오고 별 대답 없이 그럼 그때 뵙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왠지 그 후로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인 제가 어떻게 몇십 년 시월드 경력자 시어머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시누이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아래껏 취급한다는 것부터가 남매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닌가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누 비위를 맞추라는 말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왠지 앞으로 제가 시누이 비위를 맞추면서 살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누이는 자기 동생과 상의하거나 할 일들을 꼭 저한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마 남편과 사이가 어색하니 며느리인 제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초반에는 시누이가 제사나 행사 챙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고분고분하게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정이 없다고 말은 해도 가족들 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트러블이 있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저와 대화할 때는 투덜거리던 걸 시댁에 와서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할 말 한다는 건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주 오라가라 할 때 안 가겠다고 말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저는 그 정도만 남편이 중간 역할 해줘도 만족했습니다. 그때는 딱히 시어머니와 신우와 크게 부딪히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해가 가고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가 시댁 위주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니 정말 친정에는 명절 빼고는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간혹 친정엄마나 언니가 올라오지 않고서는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산후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친정엄마가 한 번 오시면 아무래도 또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서 일주일씩 있다가 가시는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 아이 낳기 전에는 간혹 저에게 바쁜 시간에 어머니가 하시는 분식집에서 김밥 마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종종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손님 많은 시간에만 가서 하는 거라 제가 돈을 받고 하지는 않았고 그야말로 한두 시간 손만 거들어드린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일해주는 건 없는 법이지만 저야말로 봉사로 해드린 겁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도와드리는 거라 크게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서는
당연히 예전처럼 자주 도와드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너무 바쁘셨는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내일 점심때 2시간 정도만 도와줄 수 있니? 동현이도 내일 일 안 하니까 애 봐주면 될 거고 네가 나와서 가게 좀 도와줘. 그런데 마침 주말에 엄마가 올라오시기로 한 날이라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친정엄마가 올라오시기로 해서요. 어려울 것 같아요. 형님도로 좀 거들어 달라고 하시는 건 어떠세요? 뭐? 수연이는 애들하고 어디 간 데서 가게 못 온단다. 네 친정엄마가 몇 시쯤 올라오시는 건데 토요일에 와서 자고 가시는 거니? 점심 전에 도착하실 것 같아요. 내일 올라오시면 일주일 계시다 내려가실 거고요. 어떡하죠?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어쩌니?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혼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루만 사람 급하게 쓰면 안 돼요? 하루 전에 사람을 어찌 구한다니? 아유, 정말. 너도 그래. 그동안 애 키우고 몸조리 하느라 엄마 가게 안 오는 거 말 안 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났으면 네가 먼저 바쁜데 도와드린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니? 내가 꼭 이런 전화를 해야겠어? 어머니가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 보고서 아, 내가 그동안 호구였구나 싶었습니다. 내 딴에는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돈도 안 받고 일해드렸는데 어머니에게는 당연한 거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가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저 말고 남편더러 일하라고 보낼까요? 김밥 많은 건 신랑도 잘할걸요? 얘는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와서 일을 해? 나는 아들한텐 김밥 많은 거 시킨 적 없어. 나 원참 서운하구나. 친정엄마 오신다고 시엄마 허리 아프다는데 딱 잘라 거절을 하다니 말이다. 친정엄마가 일주일이나 있다가 가신다고? 너는 편해서 좋겠구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저희 친정엄마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말씀 들으면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애 많이 쓴 거 아시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반년 만에 힘들게 오시는 건데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어쨌든 서운한 건 서운한 거야. 주말에 바쁜 거 뻔히 알면서 그동안 한 번도 도와준다는 말도 없었던 거 보니 너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게 맞는구나. 한 번도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적 없는 것만 봐도 알지. 진작에 말해줬으면 미리 사람이라도 구했을 거다. 내일 나 혼자 일을 어찌 감당하는지 모르겠구나. 남편을 저 대신 보낸다 하니 그건 싫다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먼저 가게 일 안 도와줬다는 거 섭섭하다 말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는데요. 저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오셔서 일을 못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게 저렇게 서운할 일이신가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사람 쓰는 거 돈 아까워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돈도 안 받고 일을 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가 어머니 가게에 가서 일하는 거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신혼 때부터 시댁과 잘 지내고 싶은 욕심에 이런저런 요구에 응하는 거 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하던 사람입니다. 옆에서 시누이까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말하는 거 듣고 남편은 별말 안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 누나랑 말 섞기가 싫어서 그런 거겠죠. 사실 이때까지는 남편은 중간에서 딱히 시어머니나 누나에게 대놓고 제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중간에서 커트해주는 게 있기는 했고 집에 가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지만 시모와 신우 앞에서 대놓고 제 역성을 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고부 갈등에 자기가 끼어들면 며느리인 제가 더 미움을 받게 될까 봐 나름 중립을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 시누이와도 잘 지내고 싶었어요. 결혼 쪽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컸기에 힘들어도 어머니나 시누이 요구에 맞춰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시댁이란 본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서서히 실체를 알게 됐죠. 아무튼 그 사건 있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조련하려고 하는 게 눈에 띄게 강해졌다는 겁니다. 시모와 시누는 서로 아삼육이라 아마 둘이서 제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며느리가 점점 말을 안 들으니 본때를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저 없을 때 작당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식당 사건 이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시모와 신우의 닭달 비슷한 괴롭힘이 쭉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때때로 올라오시는 거 아시고 나서부터는 명절에 제가 친정에 가는 걸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추석 명절에는 아주 연휴 내내 저희와 지내자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기니까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게 어떠니? 그러자 남편은 불편하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버지 재산은 어쩌고요? 그리고 우리도 애기 데리고 처가댁 갈 건데요. 명절에 여행은 무리죠. 연휴 때 제일 성수기라 어딜 가도 비쌀 텐데요. 이 사람 그동안 처가에 반년도 넘게 못 내려간 거 아시잖아요. 제사만 지내고 여행은 다음번에 가요. 전 가고 싶으면 엄마는 누나네랑 가든가요. 엄마 제사 지낸다고 음식은 음식대로 잔뜩 하면서 여행까지 가면 우리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자 옆에 있는 신우가 남편에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야, 너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결혼하고 나서 네가 엄마 모시고 좋은데 한 번이라도 간 적 있어? 이럴 때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힘든 거 몰라? 엄마 가게 때문에 쉬시지도 못하는 거 알잖아. 그거 하나 못 들어드리니? 옳게, 옳게도 동현이랑 같은 생각이야?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삐치셔서는 장모 올라오면 여기저기 맛집도 데려다니고 좋은 데도 많이 가는 놈이 엄마가 가자니까 싫다는 거야? 네가 결혼하고 더 잘해야 네 집사람도 우리 집에 잘하는 거 모르니? 그래, 네가 맨날 우리 집에 시큰둥하니까 옳게도 남의 집 오듯이 하는 거잖아. 엄마가 자주 가자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정색을 하고 싫다는 거냐? 저는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나 등살에 질려버린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럼 이번 추석에는 제사 지내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여행만 가든가요. 두 가지는 한 번에 못해요. 그럼 된 거죠? 남편 대답 듣고 나서 시모와 신우는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나름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친정에 못 가는 바람에 그동안 언니와 동생을 못 보기도 했고 친정아빠도 너무 우리 아기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추석 때 안 내려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해 하실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더 싫어진 건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살짝 실망했습니다. 늘 내 편이 되어주던 남편이었으니 중간에서 저 대신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더 부딪히는 게 싫었는지 어머니와 신우가 하자는 대로 해주자는 거 보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남편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남편 성격상 큰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이라 제가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 서운함을 토로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바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도 중간에서 잘하고 싶은데 아직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면서요. 제가 시모와 신우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제 편이 돼주겠다고 다짐을 하더니만 어머니에게 여행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든 생각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부딪힐 일이 종종 생긴다면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주변의 부부간의 문제보다는 시가 식구들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휴 앞두고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엄청 아픈 바람에 어차피 간다고 했더라도 못 갈 여행이긴 했습니다. 감기가 폐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제사 준비도 하러 가지 못했어요. 제가 아이 아프다는 말을 했을 때 신우가 못마땅해 하면서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옳게, 내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옳게 설마 우리 집에서 제사 준비하기 싫어서 애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어머, 형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아니 애 아픈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 서운해요. 뭐 알았어. 그럼 어지간하면 음식을 하러 오지 그래? 이번에 엄마가 음식 많이 할 것 같은데 엄마 혼자 어찌 다 하는지 걱정이다. 죄송해요. 아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면 퇴원해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시댁 갔다 오면 기진맥진이거든? 친정에 오면 나도 쉬고 싶지 음식하는 거 싫은데. 애는 동현이더러 보라 하고 올케가 오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아기 엄마 안 보이면 계속 우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어머니께 음식 조금만 하시자고 하세요. 상황 맞춰서 해야죠. 신우이는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알면서도 제 기분이 상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내가 왜 시댁에 아이 아파서 못 가는 걸 미안해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남편은 누나 대신 사과하겠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사과받자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막말한 신우가 사과할 일이지 남편이 사과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매사 시모와 신우에게 시달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때로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불효자라는 말을 듣더라도 마누라 편하게 해주려면 중간에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이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모와 신우에게 결국 마음을 접어버린 일이 설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로 서운함이 아마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에 한순간에 폭발한 탓도 있지만 너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며 결혼 자체를 접어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실 설날 앞두고 나서부터 느낌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저에게 이러셨거든요. 얘, 이번 설에 너 친정 내려갈 거니? 여기서 천주까지 차 막히면 5시간도 넘게 걸릴 텐데 우리 동현이 운전하려면 힘들겠다. 차라리 설 지나고 차 안 막힐 때 주말에 잠깐 다녀오지 그래. 어머니, 저 지난 추석 때도 애 아파서 못 내려갔던 거 아시잖아요. 친정아빠랑 언니들 안 본지 너무 오래됐고요. 명절에 인사드려야지 다 지나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여행 가자느니 연휴 내내 같이 있자는 말씀은 안 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명절 당일에 아기 데리고 장거리 내려오는 게 걱정해 두셨던가 봐요. 눈 예보도 있고 날이 안 좋으면 더 막힐 수 있으니 연휴 마지막 날 남들 올라올 때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도 이틀만 휴가 내면 주말까지 쉬는 게 가능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마침 신우이도 연휴 때 시댁 안 가고 여행을 간다고 들어서 모처럼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겠구나 했어요.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명절이 펼쳐지더라고요. 명절 분위기는 내야 한다며 음식을 꼭 하는 분이시라
만두에 잡채에 전에 하다 보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더니 거의 반나절이 넘도록 명절 전날에 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간단히 차례를 지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명절 아침 제사 지내고 밥상 치우고 나서부터 계속 죽상을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친정도 연휴 마지막 날 간다면서 밥 먹은 거 치우고 날름 집에 갈 준비하는 거냐? 너희는 명절에 엄마가 혼자 있는 거 마음이 쓰이지도 않니? 그러는 거 아니다. 집이 가까워도 명절에는 시댁에서 하루 자야 하는 거야. 오늘은 자고 내일 네 신호 아침에 일찍 온다니까 얼굴 보고 가라. 억지 부리시는 어머니 보면서 이걸 어찌하나 했는데요. 남편 표정을 보니 이걸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는 표정이길래 제가 그냥 이번만 양보하고 이를 악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오늘은 아기랑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갈게요. 형님 오시면 얼굴 보고 가죠, 뭐. 그러자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집이 코앞인데 뭘 자고 간다는 거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어차피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갈 건데 뭐. 어머니 명절에 더 적적하시다잖아. 괜찮아, 여보. 남편이 고마워하는 거 보니 그냥 저도 마음 편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 편하게 있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저에게 신우유만 싸줄 만두를 빚으라고 했거든요. 남편과 앉아서 만두 빚으며 순간순간 짜증이 났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참은 겁니다. 헌데 다음날 아침 신우이가 오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신우는 자기네 시댁은 가지도 않고 여행 갔다 오자마자 자기 친정으로 온 거면서 저를 보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올케 있으니 잘 됐네. 내가 갈비하려고 고기랑 이것저것 싸왔어. 저는 순간 신우가 무슨 의도로 저러나 싶어 대답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신우가 서 있는 저에게 앞치마를 주며 이러더라고요. 몸에 어뚱이 그렇게 서 있어. 얼른 앞치마 둘러. 나 왔으니 가족들 갈비도 하고 음식 준비해야지. 점심 때 먹을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화낼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친정에 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기분 나쁜 투도 아니었고 남편도 옆에서 저와 신우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형님, 저 친정 가봐야 해요. 이번에 차 밀린다고 마지막 날 내려가기로 해서요. 어제 하루 여기서 자고 형님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린 거예요. 얼굴 봤으니 저희는 이만 가봐야죠. 그래, 누나. 우리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어. 누나랑 매형이 엄마랑 맛있게 해 먹어. 우리 집사람 지금 3일 동안 우리 집에 봉사했어. 나도 처가 댁 가서 인사해야지. 기다리고 계셔. 그러자 신우는 남편을 흘겨보더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마누라한테 쩔쩔매느라 시댁에 며느리돌이도 잘 못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너는 가만 보면 우리 식구 같지가 않아. 네 마누라가 그렇게 좋냐? 누나, 말을 왜 그렇게 해? 이 사람 애썼는데 오늘까지 여기 붙잡아 두려는 게 말이 돼? 어머니가 하루 자라 그래서 어제 하루 여기서 불편하게 자기까지 했는데 대체 왜 이래? 그랬더니 신우가 저를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올케, 올케는 우리 집 시집 와서 솔직히 편하게 살았잖아. 우리 집이 제사가 많아, 식구가 많아. 근데 올케 친정은 멀리 살면서도 그리 살갑게 챙기더라? 올케는 출가 외인이잖아. 잘 생각해봐. 올케가 누구 집에 시집 왔는지. 친정보다는 시댁이 우선이지. 이제는 알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이, 긴 말할 거 없고 친정 내려가지 마. 올케 가면 나더러 갈비니 뭐니 혼자 다 하라는 거야? 저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는 못 참겠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신랑도 싫어지고 모든 게 싫어져 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형님, 출가 외인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인가요? 형님도 딸이잖아요.
자식이면 자식이지 아들, 딸을 왜 구분해서 출가 외인이니 뭐니 그러세요? 형님도 친정에 뻔질나게 드나드시면서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도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가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 못 가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매번 친정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아무래도 올케가 우리 집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는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다 싶어서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올케네 친정은 아들이 없으니 친정 부모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야. 아들 못 낳고 딸만 낳은 죄로 명절에 쓸쓸하게 지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 아들 못 낳은 올케 친정엄마가 자기 죄 받는 거라 생각하고 이번 설은 친정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그동안 못한 며느리 돌이나 해.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못 가게 하시면 남편 놔두고 갈게요. 저랑 아기는 갈 테니까 비키세요. 뭐? 올케 정말 고집 대단하다. 옷 좀 한 번을 고분고분한 적이 없니? 이렇게 나가면 내 동생하고 앞으로 안 불편할 것 같아? 제가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저야말로 그동안 계속 참았는데 오늘은 정 떨어지네요. 어머니랑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차라리 이혼할게요. 이 집에 다시는 발들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려면 제가 이 집 아들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이혼하고 돌려드릴 테니까 저는 며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옳게 정말 못하는 말이 없다? 지금 나랑 엄마를 협박하는 거니? 그런데 그 순간 벼랑간 남편이 신우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힘 조절하지 않고 이는 힘껏 내려친 탓에 엄청난 소리가 났고 신우는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지금 누나한테 무슨 짓이야? 감히 누나 얼굴을 쳐? 누나야말로 제발 그만해라.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교통정리 안 하면 정말 이혼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이쯤 되니까 누나랑 엄마는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싫어하는 것 같다. 누나는 대체 어디서 그런 못된 시누이 짓을 배운 거야? 내가 그동안 집안 시끄러운 거 싫어서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 집사람이 착해서 그동안 다 참고 이해해준 거 몰라? 가만히 있던 내가 비겁했지. 그래도 누나랑 엄마가 이 사람 예뻐해주고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건데 내가 판단 미스였어. 나 오늘 이후로 선 그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나랑 집사람 다시는 이 집에 안 와. 명절이고 제사고 앞으로는 엄마랑 누나랑 둘이서 알아서 해. 그러자 어머니와 신우는 분해서 얼굴까지 달아올라서는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네 누나한테 왜 손찌검을 해 이놈아? 얼른 사과해라. 그럼 누나랑 엄마도 우리 집사람한테 사과해요. 명절 내내 부려먹고 잠까지 여기서 자게 하더니 친정도 못 가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나 이거 처갓댁 가면 송구해서 말도 못할 일이라고요. 다시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 부르지 마세요. 야, 너는 엄마 앞에서 네 마누라 편만 드냐? 그럼 내가 내 마누라 편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들어? 나는 1순위가 우리 집사람이야. 그동안 집사람이 엄마랑 누나를 많이 참아줬다는 생각 안 해? 제발 둘 다 정신 차려. 이번에 남편이 마냥 미적지근한 태도였다면 정말 이혼이라도 불사할 결심이었는데요.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력한 저의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켜주는 거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는 잘할 필요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강력하게 말하고 집에 갈 걸. 뭐 좋은 꼴 보겠다고 하루를 이 집에서 잤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여보 미안해. 부탁인데 다시는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엄마 앞에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래서 이제 시댁이랑 연을 끊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네가 지금 부모 자식 사이를 가놔놓고 있는 거 몰라? 옳게 이제 보니 내 동생을 되게 잘 구워 삶았네.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여우 같은 구석이 있어. 저는 두 사람의 독설에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이제는 말싸움도 지치고 그만하고 싶었어요. 형님, 말 조심하세요. 저도 그동안은 저한테 잘하는 우리 신랑 봐서 참은 건데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저도 앞으로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설마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 이혼하는 거 안 무서워요. 이혼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제가 정말 이혼할 기세로 나오니 어머니와 신우는 살짝 움찔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여보, 그만 가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기다리시겠어. 어머니, 누나, 나 분명히 말했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 다시는 안 옵니다. 남편은 저와 아기를 데리고 시집을 나왔습니다. 저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만 어머니와 신우 전화번호를 차단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는 정말로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네요. 아마 남편에게는 무수히 연락이 왔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다 커트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남편이 단호하게 대처한 탓에 저는 그날로 시댁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끊었는데 사실 딱 한 번 신우가 연락을 해온 적이 있긴 합니다. 2년 끊고 사는데 마치 본인이 무슨 대인배인 마냥 다시 보자는 둥, 가족 모임 오라는 둥 명령식 말투는 여전했고 당당한 말투길래 거슬렸어요. 다시는 얼굴 보자는 사람이 과거의 언행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어이없었고요. 옳게, 이제는 시간이 지났잖아. 시위 이제 그만해. 아무리 우리가 말실수했다지만 올케도 시어른들 앞에서 그러면 되겠어? 우리는 올케를 식구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한 거니까 이제는 마음 풀고 보고 살자.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형님, 저를 식구처럼 생각한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식구한테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딸내미 힘들까봐 받은 것도 돌려주시고 더 얹어주시는 분들인데 형님이랑 어머니가 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시집식구 행세한 거밖에 안 떠오르네요? 받을 생각만 하고 부려먹기만 한 거 설마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연락 마세요. 이렇게 전화 받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신우의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 끊고 지금처럼 마음 편히 살려고요. 다른 집들은 시댁과 며느리가 연 끊어도 아들은 왕래를 하기도 하던데 우리 남편은 자기도 시댁에 정이 없다고 안 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편해 보여서 그냥 뜻대로 하라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너무 싫습니다. 뭐든 당연한 일은 없는 거잖아요. 시집 온 며느리라고 해서 그 집 식구로 사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서로서로 고마워하고 아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시집 온 며느리를 다른 집의 귀한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네들이 함부로 해도 되고 큰 소리 쳐도 상관없는 상대로 생각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고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번 세대가 끝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 사연을 들으신 구독자분들은 고부지간에도 서로 고마워하며 배려하고 사시길 바라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